안녕하세요. 와바라바 북북의 북북입니다. 제가 요즘에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중간중간 핸드폰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메모 기능이 있고 인용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어플리케이션의 내용들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혐오 사회라는 책이에요. 작가는 캐롤린이라고 해요. 캐롤린 엠케라고 하고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혐오 사회라는 책은 최근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인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는 책입니다. 특이한 점은 혐오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했었고 모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한 작년, 재작년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혐오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써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글을 읽으면서 혐오라는 단어를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혐오라는 단어를 접하기가 너무 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혐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편가르고 뭐 네가 틀렸어, 너가 맞았어, 내가 옳았어, 내가 틀렸어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책이에요. 특히나 이 작가는 혐오와 배척의 약간 가장 유명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 출신의 작가이기도 하고, 왜냐면 유태인 학살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유태인 학살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독일 출생이기도 하고, 본인이 레즈비언으로서 성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이런 이민 그런 중동의 내전으로 인한 이민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던 컬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이런 혐오와 맞닥뜨려 있는 그런 접점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세 가지 주제, 이민자, 그 다음에 테러, 성소수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혐오의 그 기원과 사회적인 배경을 이제 파헤쳐가는 과정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총평을 얘기하자면 초반에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책의 소개나 그런 번역가가 본인이 번역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밑에 책에 써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혐오 사회가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는 책이라고 했는데, 이 작가 자체가 벌써 편을 가르고 한쪽에 서서 반대편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혹은 이 책의 소개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왜 이런 혐오 사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이런 혐오 사회를 조장하는가를 알고 싶은데, 이 작가조차 한쪽에 서서 반대편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서 있는 이쪽이 옳다고 굳게 믿고 이쪽으로 와야 되고 저쪽은 후진이라고 하긴 뭐하고 뒤처져 있고 이쪽이 선진화돼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당연하게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의 추구와 그런 받아들임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다양성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다양성이 싫을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싫을 수 있어요. 그냥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작가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싸그리 무시해요. 선긋기, 배척은 나쁘다.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된다. 성소수자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성소수자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만 성소수자를 모두가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성소수자가 일반인과 완전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후진한 사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일해야 선진국이다. 뭐 선진화된 문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작가부터 우선 선을 그어놓고 후지고 좋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선긋기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작가를 보면 이 작가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작가는 혐오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제가 읽고 있는 이 작가는 지금 상대방을 혐오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마치 약간 우월자가 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켜 주듯이 이 방향은 안 좋다, 이 방향으로 와야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거니와 불편했어요. 네, 불편했어요. 그나마 이 작가가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챕터가 IS라는 테러 집단에서 얘기할 때예요. 왜냐면은 이민자, 성소수자 이 두 가지 주제는 이 작가가 본인의 취향, 성향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 성소수자도 모두가 사회의 동일한 인원으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IS에 대해서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IS에 대해서는 실제로 IS는 테러 집단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본인들이 테러하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도 IS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냥 왜 이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테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바로 배척과 선긋기의 극단적인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거기서 또다시 다른 주제로 이어지고 엮어가면서 결국에는 한 편에 서가지고 내 편이 아닌 자들은 IS와 같다. 내 편이 아닌 자들은 결국엔 IS와 같은 그런 사상적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를 가거든요. IS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IS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들었어요. 제가 이 감정이 들고 나서 와바라바님께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 책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알 수 없음이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 수 없냐? 책이 어렵냐라고 했더니 책이 어렵진 않은데 이 작가를 알 수 없음이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와바라바 님도 제 말에 공감을 하는 거죠. 이 작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다양성에 본인은 이제 혐오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것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사람인데 정작 한쪽 편에 서서 반대쪽을 욕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작가가 우월한 시선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듯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이 책이 좀 특이해요. 말투가 특이한 게 철학책처럼 써지기도 했거니와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놨어요.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다양한 견해를 얻고 싶어서 네이버에다가 혐오사회라고 쳐가지고 블로거들이 이제 책 블로거들이 리뷰를 해놓은 거를 봤는데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저랑은 느낀 점이 완전 180도 달라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칭찬 일색이고, 그 다음에 그 칭찬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쉽게 읽혔다고 했는데, 저는 재미도 없었고 쉽게 읽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쉽게 읽히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두 문단을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이 이런 말투로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의 말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왜 이 책이 읽기 쉽고 너무나 재미있게 돼 있다고 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독해력이 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수준이 낮더라고 하면 뭐하지만, 뭐 어, 외국 글을 좀 덜 읽어봐서일 수도 있지만,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본연성과 본원성이라는 범주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형이상학 이후에 계몽된 현대에 뭔가가 과거 한때 이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띄었다는 사실이 왜 어떤 권리 주장이나 더 높은 지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권력의 정당화하는 본원적, 본연적 질서라는 특정 관념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뭔가가 단지 2000년 혹은 겨우 20년 전에 어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오늘날 이 세속국가에서 어떤 가치의 높낮이가 결정되거나 인정을 받는지 못 받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실제로 헌법은 자연히 그 자체로 어떤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한 문단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녀가 쓰는 글이에요. 그보다는 그런 낙인 찍기가 트랜스인들에게서 그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가질 자격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보호를 거두어 간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듯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로 뿐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으로 고착됨으로써 그들은 구분되고 혼자 외롭게 남겨진다. 난민 트랜스 여성들이 출생 시 지정된 본래 성별을 근거로 여성 수용 시설이 아니라 남성 수용 시설에 가게 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쉽게 적을 수 있는 글을 굳이 노력해서 어렵게 적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철학자, 유명한 작가 혹은 유명인들의 인용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2페이지에 한 번씩은 철학가나 뭐 많게는 한 페이지에 한두 번씩 유명한 역사적 철학가나 뭐 작가의 그런 인용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도 엄청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본인도 제가 느끼기엔 어렵게 말을 하는데 너무 쉽고 재밌게 풀어나간다고 블로그들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고를 못 하겠고, 좀 남의 의견을 좀 차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삐딱한 건지 제가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쉽고 재밌다니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왜냐면 IS랑 난민은 어느 정도 묶여 있고, 결국 그리고 본인이 겪은 성소수자의 그런 삶으로서의 그런 핍박, 차별, 혐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다양성의 인간으로서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좀 뜬금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작가나 이 번역가, 이 번역가와 작가 둘 다 좌파다. 제가 와바라바 님께도 얘기했는데 작가가 좌파다. 제가 뭐 좌파 우파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작가가 이미 책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 좋은 것들은 냅두고 상대방은 왜 혐오를 하는가? 우리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상대방이 혐오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는데 결론은 그건 우파의 사상이다로 항상 마무리가 돼요. 우파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한참 나열한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 뭐 미디어의 지배, 뭐 이러면서 결론은 그게 바로 우파의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글쓴이가 그냥 좌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번역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책 본문은 아니지만 책 외적으로 본인의 심정 이런 걸 쓸 때 예시를 들어요. 한국 사회의 혐오란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예시를 들 때 뭐 일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혐오 사이트지만 우익 쪽에 우파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혐오 세력들의 예시만 가져다 쓰더라고요. 사실 현 정부에서 지지하는 페미니즘 쪽으로도 남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뭐 워마드나 메갈리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뭐 일베나 워마드나 이런 걸 다 섞어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파 쪽에서만 그런 안 좋은 사료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씁니다. 근데 뭐 독일 사람이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편집자가 아니라 이 번역가가 자신이 가져와서 썼을 텐데 저는 사실 그것도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혐오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람이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말을 시작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책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와바라바님은 이 작가가 인지 부조화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읽다 말았어요. 왜냐면은 몰입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 리뷰를 위해서 끝까지 읽고 또 읽고 한 두 번은 읽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쭉 봤는데 다른 사람들의 리뷰가 뭐 공감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 내용을 얘기하자면 작가는 좌파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혐오의 원인은 이 작가가 쓴 그런 혐오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우익 쪽 사상의 집합체고 그런 혐오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답은 좌익 쪽 사상 쪽에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주제가 이제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이민자를 얘기했는데 이민자 얘기는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실질적으로 보면 유럽 연합의 맏형이라고 하는 독일의 국민들은 독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중동 난민들에 비해서 훨씬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사회의 메이저리티예요. 근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뭐 치안이 나빠지고 직업을 뺏길 거고 뭐 여성은 강간을 당할 거고 뭐 테러가 늘어날 거고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난민들이 훨씬 약자잖아요. 독일이란 사회에서 진성 독일인보다 어떻게 강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그런 난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들을 무섭다고 테러리스트라고 범죄율을 높일 거라고 두려운 존재들이란다고 하면서도 혐오하고 엄청나게 쉽게 다가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 진짜 혐오를 하는 진짜 무서워서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 난민들이 무섭고 어려웠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서 덤벼들고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욕하고 욕설을 내뱉고 가서 뭐 실제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더 강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난민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로 범죄율이 늘었고 실제로 테러가 더 늘었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 딱 뭐 테러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처를 해야 되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옳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테러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뭐 몇 마디 짧게 쓰고 나머지 뭐 한 10페이지, 뭐 20페이지 정도는 난민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왜 나쁜 것인가?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은 결국 우파의 사상이죠. 방송 매체를 장악하고 난민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만 골라서 내보내고 난민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난민들과 독일 국민의 그런 사이를 갈등을 유발해서 표를 획득하고 그런 게 바로 우파의 정치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일부분 동의를 하기도 하고 일부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아예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애초에 저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인가부터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이 작가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옳은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고 좋은 사회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 저에게 당장 너희 동네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서 난민을 받을래라고 하면 당장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나이스 가이로 보이고 싶고 도덕적으로 옳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뭐 쉽게 당연하지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내 집 앞마당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제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도 없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뭐 성소수자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잘 지냈어요. 그냥 일반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그들도 같은 성소수자들끼리 어울리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굳이 그런 걸 전파하려고 하거나 강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잘 지내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이 사람은 강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도 있지만 감옥을 보낼 때 이제 트랜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랜스인을 제가 남자지만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는 여자 교도소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남자 교도소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인권에 대한 탄압과 배제라고 하는 거죠. 인권에 대한 탄압과 배제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저를 여자 교도소에 보내면 그 여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정신이 제 마음이 여자라고 해서 저를 여자 교도소에 보내면 그 여자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자 죄수들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자지만 남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트랜스인이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남자 교도소를 가고 싶겠죠. 여자 교도소가 아니라. 근데 남자 교도소 입장에서 그냥 여자가 들어온 거지
트랜스인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나 전용 화장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소수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 때 3개의 성을 위해 만들 것인가? 4개의 성을 위해 만들 것인가? 5개의 성을 위해 만들 것인가? 뭐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 독일은 뭐 성이 뭐 독일이 아니라 지금 뭐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칼럼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성이 6개다 7개다 뭐 인간의 성을 뭐 무한대로 해야 된다 20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그 성마다 화장실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혐오자가 되나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냥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그냥 남자 여자로 구분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역시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이 작가에게는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도 성소수자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막혀있는 사람이고 정치나 미디어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고 막혀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혐오 아닌가요? 그쵸? 사실 책 내용 위주로 리뷰하려고 여기 메모장에 많이 적어놓고 인용구도 다 따오고 해놨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감흥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설득당하지 않았거든요. 이 작가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소개를 해준다거나 이 책에 공감 갔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책에 맨 마지막에 2가지로 이 사람이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최후에 정리를 했던 그 문구가 가장 이 책의 주제와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가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 2번째 정리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이 세상의 진짜 진리, 진실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킬로그램이나 센티미터 같은 단위도 계속 정의가 바뀌는 거 아세요? 불과 얼마 전에 킬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이나 무게에 대한 수치조차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진리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종교가 있으면 신이 진리죠. 근데 그 외의 것들, 옳다 그르다, 도덕적으로 바르다 안 바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절대 참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나 철학적인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절대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주장하는 그런 다양성이나 포용성, 비배타성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책의 내용대로 우파 정치인들이나 우파 사람들,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런 진리를 무시하느라 무리를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마무리 멘트예요. 근데 맨 최후에 한 페이지 정도 짤막하게 이 혐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으로 포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어그리를 못하다가 계속 동의를 못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서야 그냥 동의를 하고 그냥 책을 마음 편히 덮을 수 있어요. 그래요. 혐오 사회를 멈추려면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죠. 그 자기와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사랑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한 페이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 내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 내부에 대해서 거의 얘기도 안 했죠. 그냥 주제 찝으면서 이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아마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보는 책이 아니고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은 돈이 아까웠을 겁니다. 돈이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할 거리는 던져주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